그게 그때 합의상 나왔었죠. 아니, 그래서 내가, 아유, 아주 어렵게 찾았는데, 근데 그 동아일보도 안 나오고, 요렇게 조그맣게 나왔더라고. 유감이다. 남북 공동 보도문 요지라는 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서 투표도 안 됐거든. 여기 이제 나중에 봐요.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 개최, 북남측 군인들 다치게 한 지뢰 폭발의 유감, 남 군사본 개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 북 좋은 전시 상태 해제, 5. 올 추석 이상가족 상봉위원 실무 접촉,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 이게 이번 6개 합의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디다 크게 쓰지도 않았어. 기사를, 이거 아주 굉장히 고생해서 찾았다고. 없으니까, 한번 뒤져도 신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려냈어요. 요거는 어디다 버리고. 왜 그렇게 했죠? 해놔야 되겠더라고. 거기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크게 그게 안 나왔어. 그 방송에는 크게 해서 발표했고 아니, 방송에서 해. 신문에서는 크게 안 다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이건 어떤 텍스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선 이게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박 대통령이 잘했느니, 또 아니면은 뭐라 그래도 확성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너무 민감하고 그게 허를 찔렀기 때문에 이제 손을 들렀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중국이 압력을 이제 뭐 군대가 움직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아마 발표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또 뭐가 있을 텐데, 뭐 경제협력이라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다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방송이니 신문이니 뭐 기자니 떠드는 거, 이제 그런 게 좀 상당히 마땅치 않은 점이 많다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저기서 들으면 좀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자세 중에 첫째로 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 제발 좀 안 했으면, 뭐 대통령이 잘했다, 우리 국민이 잘했다, 뭐 무슨 군인이 잘했다, 어쩌고 그냥 이쪽에서 저쪽 그냥 까무게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되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조용히. 가만히 그냥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가 이겼다. 뭐, 그 이겼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어제 돼요. 만찬 해내고 TV 나오던데. 응? 어제 만찬 해내고 TV 나오던데. 그런 거야 뭐. 아니 글쎄.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공적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신문이나 그런 데서 뭐 외신 보도를 아주 잊었느냐 하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뭐 북한이 뭐 황이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고 어쩌고 이제 그 약점 같은 것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왜 해요? 그건 뭐 그럼 그럴 거 없는 거고, 그쪽에서도, 그리고 그쪽에서 황이 뭐라고 그런 거, 자기네도 돌아가서 자기네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우리가 그냥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잘못해가지고 국신하고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 못 하지 않아. 못하지. 그러면 그런 대로 그저 그렇게 했다. 그거는 내면적으로.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거 미인이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 단성이가 그래서 오셨네. 이제 우리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남북 합의를 해서 그거나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냥 오시지 뭐 자꾸 이렇게 또 사가지고 오시고. 우리 아빠가 자다가 새벽에 야 타결됐다 타결되겠다 그래. 나는 그래서 뭐가 뭐 진행이 됐나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도 오시기 전에 했는데 우리 합의사항이거든요. 예. 조그맣게. 그래서 어떤 상대방 비판을 하지 않는 거. 나는 그거 아주 절실한 게, 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체 그런 걸 안 해요. 자기네들이 잘했다든지 뭐 저쪽이 어쨌다든지 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실제적인 것만 해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통일이라는 단어를 통일될 때까지 안 쓴 게 도의사람.
이쪽에서 통일이라고 저쪽은 기분 나빠요. 아, 그럼 북한에서 통일한다고 이쪽 기분 좋겠어요? 우리 저쪽에서 통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예?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일원 있잖아요. 네. 통일부라는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부 독일 문제를 다루는 부야. 내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미니스테리움 für innere Deutsche Angelegenheit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무슨 통일 기찬이 뭐 통일 공원이니 통일의 노래니 있다고 없다고. 그리고 우리 통일연구소 있잖아요. 통일연구원 그러면 통일연구원이라고 안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전 독일연구소. 얼마나 했나. 전 독일이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방을 절대로 자극을 안 하는 거예요. 통일은 아무리 그래도 혼자 못해요. 갑자기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뭐 아주 무릎 꿇고 이렇게 통일이 되면 그거 뭐 우리가 쉽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하나만 한 얘기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실력을 기르는 게 제일이에요. 우리 실력을 길러야 뭐 통일이 되는 거지. 저쪽이 뭐 약해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그게 우선은 정치가 안정이 돼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올라가서 사는 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고 화합, 안정이 돼야 되고. 그냥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등도 많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거든, 기본적으로. 우선 잘 사는 게 제일 아니에요. 그러면 잘 사는 곳에서 저쪽을 압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자유거든. 자유로울수록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전에 전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자유를 향한 하나의 세계사의 과정이다. 해결이 그랬다고. 자유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자유를 가지고 뭐 구테타가 나든 뭘 하든 간에 전부 자유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자유롭고 잘 사는 그 사회가 제일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자유롭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저쪽에서 이쪽에 따라올 수밖에 없고 언제가 되든 간에 뭐 그 다음에 통일하는 건 기술적인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이제 교류지 서로 만나야지. 이게 뭐 고자세로 우리가 앉아서 야한 나와서 무릎 꿇어왔나 우리가 경제가 상당 이런 데만 너희 경제 가지고 뭘 까불어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경우는 이제 자꾸 사람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무슨 일이 있든지 만나서 그러면 밉든 싫든 간에 만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독일에서 통일할 때 빌리 브란트 수상이 얘기한 지금 전화 통화 나갔어요. 아니 장국장 이리 와, 뭐 있고 있어요. 테이프. 그래서 이제 독일 말이지만은 주산면 게브리히카이트 주산면 박사님들 말이면 함께 속하는 것을 함께 성장시켜라. 그게 함께 속하는 게 뭐예요? 남북에 함께 속하는 거면 역사고 뭐 민속이고 가령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속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 격 있는 사람이 요새 죽었어요. 93세로 죽었는데 독일에. 그 사람은 에본바라는 사람인데 아주 말하는 게 그냥 군더더기 말 없이 하나없이 그냥 면도칼처럼 그냥 탁 정확한 얘기만 탁탁. 참 대단한 사람. 그냥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 뭘 할지 군더더기 말을 원래 써서는 안 돼. 그냥 아주 정확한 말만 팍팍 던져서 그냥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박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 못 하는 거 아니야? 거기 나가지고. 기자회견 안 하자니 일찍 가서 써준 거. 왜?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 보면 참 아주 그냥 면독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의 그 통일 방향은 간단해요.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켜라. 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꾸 만나라고 그래요. 어떻게 됐든 많이 만날수록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정책도 아닌데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통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통일한다 그러고 떠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지도 않고 통일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독일 경우 왜 그러냐면 네 나라가 다 갈라가지고 독일을 점령하고 있는데 네 나라가 통일을 안 하면 무슨 통일이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한다고 괜히 떠들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쪽에서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도대체 분단국이 저렇게 줏대가 없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줏대가 강해서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미국과 소련 중국 대제되면서 통일하려면 그건 될지도 모르지만 그놈들이 해줘요? 절대로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라.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럼 분단에 오는 고통이 뭐 이산을 가져가니 서로 뭐 물물 교환 못하는 것, 교통이 끊어진 거, 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잖아. 아니 여기 전기가 남는데 이쪽 전기가 없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없애라는 거죠. 그런 벽을 허물면 그게 접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게 통일 같지는 않거든. 우리는 그냥 뭐 휴전선에도 가서 뭐 그냥 통일이 어서 오라 노래도 부르고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하고 프라카트도 들고 뭐 광화문도 돌아다니고 그래야 통일이 되는 줄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통일되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근데 그거는 뭐 독일 거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것도 맞지 않는 건 따를 필요가 없지만은 사실은 또 이해 못하면 독일 통일을 이해 못해요. 그럼 베를린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동독 아니에요. 그럼 동독 안에 수도를 그냥 베를린도 넷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8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 한반도를 가려면 한반도를 넷으로 가려고 서울을 또 4쪽으로 내요. 마포구, 강남구가 갈라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4분의 3은 서베린이고 4분의 1은 동베를린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런데 분단이 되고 나서도 베를린 시민들은 서로 다니면서 직장을 다 다녔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린으로 가고 직장에 다녔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 시간이 가니까 서베른은 자유가 있고 동베른은 자유가 없고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자꾸 이쪽으로 그 사람들이 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베를린 갔을 때도요, 이 전차 타면요, 그냥 동독 가요. 전차 그냥 가는 거 그냥 가요. 근데 우린 갔다 오니 거기서 못 온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안 가지. 그냥 거기서 잡힌다든지 북한 누구한테 잡히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여기서부터 동베린이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럼 여기가 서베린이 아니에요? 서독인데 서독에서 서베린을 가려면 동독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독을 가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자동차로 가는 거, 기차로 가는 거, 비행기로 가는 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5년에
이 베를린을 여기서 못 오게 했어. 소련이.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수백만이 굶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그냥 비행기를 갖다가 먹는 거. 쏟아 시베이션을 먹을 먹을 거. 거. 그래서 1년을 가까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소련이 그냥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다시 베를린을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 우리하고는 장벽은 박사님 거기 어디예요? 아니 그냥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 베를린이 그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냐 45년에 분단이 됐는데 61년에 와서 서베를린 동베를린 사이에다가 장벽을 쌓은 거예요. 동베를린 사람이 서쪽으로 못 가게. 그때 베를린 시장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빌리 브란트고, 그 빌리 브란트가 독일 통일에 이제 그 소속을 놓은 사람이에요. 빌리 브란트가 가만히 기가 막히거든? 갑자기 장벽을 쌓으니까.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도망온 사람도 그때 뭐 1만 명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이게 동독과 서독 사이에 무슨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저도 그렇죠. 독일 통일이라는 거는 요 베를린에서 쌓았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서로 왕래가 자유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독일이 8조각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8조각 만난 게 더 났어요. 이쪽이 이게 폴란드거든?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땅인데, 그 독일 땅을 띄어가지고 폴란드를 주고, 폴란드의 동쪽 땅은 소련이 띄어가졌어. 그러면 이게 이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독일은 우선 9쪽 이렇게 한 거죠.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발티케라고 여기 있어요. 이쪽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데, 거기 오스트 프로이센이라고 동프로이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동프로이센이 독일 거예요. 그거를 갈라가지고 반은 폴란드에 주고 반은 소련이 먹었어요. 그냥 거기 2쪽하고 폴란드 한쪽하고 이쪽에 8쪽하고 하면 독일은 11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독일 통일한 거는 8쪽. 이 3쪽은 영원히 못 찾네. 포기하겠다. 포기를 썼었지. 안 찾겠다고. 미리 이거를 찾는다고 그러면 통일 안 통일이 시켰죠. 안 돼. 그럼 아니, 대신에 이제 어떡할 거예요? 폴란드 땅을 가져오면 소련 놈이 땅 띄워가지고 또 폴란드 주겠어요? 이게 안 돼요. 단 이 선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수도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독의 수도는 여기예요. 본. 이게 아주 구퉁이 수도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도가 서독의 수도가 있을 자리는 이쯤 돼요. 거기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이게 어느 도시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프랑크푸르트. 그럼 프랑크푸르트를 왜 수도로 안 하고 여기를 했냐? 그게 독일 사람이 지혜요. 통일하려고. 프랑크푸르트는 큰 도시를 만일 서독의 수도로 해놓으면 이것이 영구한 수도라는 인상을 국민한테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쪽 구퉁이에 인구 30만 밖에 안 되는 본이라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임시 수도다 있나? 통일되면 우리 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도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레지라는 주인데 여기 뭐가 타닥타닥 많죠? 네. 이 주가 독일의 생명이에요. 그 모든 공업이 다 거기 집중돼요. 이게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 제일 커요. 이게 바이언주 뮌헨에 있는 여기가 제일 큰데 이건 농업지대고 이 바이언주에서 나온 유명한 산물이 BMW예요. 그래서 BMW라는 말이 여기 바이언주인데 바이언의 자동차 공장이라는 말의 약자가 BMW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바덴비텐부르크인데 이건 내가 공부한 데가 여기 하이덴베르크.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자동차가 벤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럼 이 주는 크지는 않아도 압도적으로 독일의 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공업 생산이 제일 많고 대개 이 지역은 사회민주당이에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 민주당 지금 한다. 이거 주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요 꼭대기 요거는 옛날에 덴마크 걸 뺏은 거예요. 이게 슐레스비 홀스타인인데 홀스타인이 말 이름도 홀스타인 있잖아. 거기 말을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인강은 이게 라인강이에요. 여기서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 벨기움 네덜란드 쪽으로 흘러내리가. 그럼 프랑스, 영국 걔네들은 그냥 좋게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안 나갔죠. 아, 아유, 1990년까지 안 나갔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셋이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우리 한 나라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세운 게 서독. 그 서독의 공식 이름은 EU 있어요. 분데스리푸블릭 도이칠랜드.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 민주공화국이에요. 동독은. 네? 자, 그런데 아주 희한한 거예요. 베를린은 독일이 아니에요. 국제법상으로. 왜? 여기도 네 쪽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셋이 먹은 거는 서베를린이에요. 저쪽은 동베를린. 그러니까 독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독은 예를 들어서 슐레스비 홀스타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바이언 이러이러한 주와 베를린으로 한다. 와예요. 별도야. 법적으로 독일이 아니에요. 베를린은. 그러면 의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이제 의회를 서독이 구성을 하면 베를린의 의원은 오기는 와서 참석은 하되 의결권이 없죠. 투표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독일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만 4번 못을 박지만은 이거는 8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독일은 그냥 다시 못 일어나. 그래서 스탈린이 회담할 때 뭐라고 그랬냐?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은 이제 역사 속에는 이미 있어도 지리적으로는 이미 없어진 나라.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소련하고 특히 프랑스. 프랑스가 제일 미우니까. 그래서 이제 못 일어나게. 그냥 독일은 뭐 그 상태에서 절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독이 되면서 서독의 최초의 수상이 이제 콘라드 아데나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독일 전체 지도가 없어요. 독일 전체 지도가 없는데, 아니죠, 유럽. 이쪽 유럽 아니에요? 그럼 독일은 지리적으로 봐서 중부 유럽이고 동부에 가까워요. 왜냐 유럽은,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저놈처럼 완전히 서부 유럽이 아니에요. 그냥 스라브에 가까운 동부 유럽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동유럽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쪽이 장벽이 쌓여져서 이미. 그냥 서쪽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데나우는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냐 자연히 미국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서방만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일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는 엉성한 유럽이에요. 완전한 서부 유럽이 아닌데 이제 완전히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동유럽이에요. 그럼 여기서 독일을 그쪽 유럽하고 연계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나토죠. 북대서양 제국이라는 걸 미국이 만들어서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동맹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독일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군사적으로 됐거든. 소련이 쳐들어온 공동대응을.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유명한 게 유럽 유니온. 요새 EU. EU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유로 아니에요. 은행에 가도 유로 있잖아요. 그럼 유로라는 게 EU의 화폐니까. 그럼 EU라는 것만 가져도 또 하루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EU를 얘기를 내가 꺼내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서. 그게 1955년부터의 역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아데나우가 이렇게 해서 서쪽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업을 팍 들이켜가지고 이미 60년대 되면 그냥 유럽의 기관차, 유럽 경제를 끌어가는
독일말로 로코모티브.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날마다 경제가 올라갔다고. 그게 다행이다. 독일의 총생산이 어쨌든 뭐 우리 그때 내가 가서 이제 학생으로 전 아르바이트 세계 하잖아요. 1등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그 받는 돈이 지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많고 그거가 방학 동안밖에 일 못해도 뭐 그리고 또 학생은 돈 못 번다고 학비가 없으니까 또 다 돌려줘. 다. 연말에 그 세금 좀 내면 또 다시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세금 내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조금 움직이면 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의료보험이고 뭐 학생 학비 없고 이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컸는데 이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서면서부터 1968년까지 이제 그 집권당이죠. 그런데 68년 선거에서 이제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는데 야당이 소수정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이겼어요. 그게 뭔지 가령 제1당이 기독교민주당이 됐다면 그럼 제2당이 자유민주당이 됐거든. 그럼 제3당이 자유민주당이에요. 그럼 2당하고 3당하고 합치니까 숫자가 1당보다 많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서 수상을 선거하니까 선거에 1등하고 진 거예요. 기독교 민주당이. 그래서 사회민주당이 처음 집권. 해방후 처음 집권하는 게 유명한 리브라고. 베를린 시장에 그 사람. 다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수상이 되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쪽을 했잖아.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쪽하고 붙어서 맨날 살았는데 동쪽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시작했느냐면 소련에 가가지고 야 우리 전시 상황 끝내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래서 포로 가서 데려오고 뭐 와이. 그럼 이 사람이 잘한 게 동독하고 하려면 동독하고 당장 안 돼. 그냥 그쪽을 뚫러가지고 동독을 포위해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는 폴란드 와서 야 너 몇 년 때 미안하다. 아니 무릎 꿇은 거야. 리브란트가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냥 그쪽으로 저 녀석 그래도 됐다. 나쁜 조각 안 왔더니 독일 놈들 괜찮다. 그래서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동독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동독하고 화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화해를 하는데 지금도 왜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정상회담을 여기서 해요. 에어포트.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기차로 갔어요. 근데 이제 베를린을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동독을 지나가는 거리가 멀어. 동독 사람이 자기네 땅 많이 지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 국경에 있는 에어프루트라는 도시에서 해요. 근데 에어프루트라는 도시에서도 시내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볼까봐. 그래서 역에 호텔이 있어요. 거기 에어프루트 호프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3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 그 역 있는 호텔에서 내려서 이제 아니 뭐 암살할까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중간에 누가 뭐